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주식 투자는 설렘이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학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원래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한동대던가요? 거기서 창업과 교수직으로 있다고 하십니다. 이 책은 저자님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조언도 많이 담겨 있고, 그것보다도 미래에 일어날 어떤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들로 인해서 각광을 받을 산업, 기업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변화 4가지와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변화 첫 번째가 소재와 에너지가 변한다. 두 번째가 빚과 부의 불균형이 더 늘어난다. 빚은 더 많아지고 불균형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화의 종료입니다. 네 번째가 고령화, 저출산, 은퇴 인구의 증가 라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각광을 받을 기술과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조언 18가지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변화 첫 번째, 소재와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는 세상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가 풍력과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이 풍력과 태양광이 근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이 대표적인 게 간헐성과 송배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간헐성이라는 거는 날씨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어쩔 때는 바람이 많이 불고 어쩔 때는 햇빛이 셀 때, 그럴 때만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날씨가 흐릴 때나 바람이 안 불 때는 전기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장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말하는 또 단점이 이 송배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오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설치를 해버리면은 그 전선이라든지 송전하는 전선을 또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게 소형 원자로, SMR 같은 게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배터리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수소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먼저 자율주행에 용이하다는 점도 책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자율주행이 될 텐데 제일 먼저 자율주행이 될 분야가 트럭 운송이라는 거죠. 트럭 운송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이 비교적 쉽죠. 쉽기 때문에 트럭 운송에 자율주행이 먼저 적용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는 그 정도로 장거리를 이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1000km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트럭이 자율주행에 먼저 도입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수소가 각광을 받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또 수소 에너지의 장점으로는 산유국들이 수소를 할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죠. 많이 팔고, 기존에는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했다면은 수소를 생산할 때는 석유를 태우는 게 아니라 석유를 수소와 탄소로 분리해서 수소는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남은 탄소로는 그래핀이라든지 탄소섬유 이런 소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고 석유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소에너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태우지 말고 분해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 석유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미국이 산유국이라는 거죠. 미국과 중동,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가진 국가들이 수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석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간단한 아이디어죠. 자, 수소에너지의 대표 기업을 보면 발라드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수소 연료전지 회사이고요. 수소 트럭을 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캐나다 회사인데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아시는 플러그 파워입니다. 차량용 연료전지가 이제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전지죠. 연료전지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요. 한국에 SK도 투자를 했었고 아마존에 투자를 받아서 아마존의 그 물류센터에 그 지게차라든지 이런 걸 플러그 파워 차량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트럭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 생산, 이제 수소에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가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그냥 완전 부생 수소라고 해서 가장 친환경적이지 않은 수소고, 블루 수소는 좀 나은 수소, 중간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가 완전히 친환경적인 수소인데, 플러그 파워가 이제 완전히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도 하고 운반 저장도 하고 수소 생태계에서 생산부터 끝단까지 모든 걸 다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 역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기술과는 또 별개로
별개로 지금은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쨌든 적자거든요.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70%에서 2, 3불까지 제가 떨어진 걸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기보다는 이런 걸 바로 매수하라 이런 것보다는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느긋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런 미래가 올 것 같으면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소형 원자로입니다.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설치 환경입니다. 소형 원자로는 기존 원전을 작게 만든 건데, 그리고 작게 만들면서 안전한 기술을 더해서 만든 원전입니다. 기존의 원전이 엄청나게 크다면은 이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에는 한 100분의 1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크기가 한 15m에서 2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소형 원전의 장점으로는 이 설치 환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단점으로 말씀드린 게 간헐성도 있지만 오지에 설치해서 송 배전망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도심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기존의 송 배전망 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안 들고 또 작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이 15m에서 20m짜리 되는 거를 몇 개 설치할지 딱 그냥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에너지 전력량에 맞게 작은 규모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안전입니다. 기존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감속제로, 저도 기술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감속제로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은 고온에서 끓죠. 끓기 때문에 증기가 발생하는데, 증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력이 필요하고, 압력을 가해서 기화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압력이 높은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폭발 위험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폭발했을 때 위험하다는 거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뭐 해일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폭발을 했을 때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기술이 물 대신 나트륨을 감속제로 사용하는 기술을 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나트륨을 사용하면 나트륨은 물보다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압이 필요하지 않고 그만큼 기압이 낮기 때문에 폭발했을 때 위험이 적다라는 거죠. 폭발 위험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작기 때문에 원전 전체를 15m에서 20m 내는 이 원전 전체를 철강 용기 안에 집어넣어서 내재화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방어막을 하나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을 식힐 수 있는 수조, 그림은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참고 이미지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수조에 유사시에 수조의 배터리물로 인해서 한 30일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네요. 유사시에 뭐 이런 장치들을 한다는 거죠. 소형 원자로에는. 그리고 이 마지막 포인트가 유사시에 또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원전의 그 재료가 우라늄이죠. 우라늄은 235번과 238번이 있는데 235번에 들어가지 못한 중성자가 238로 가서 플루토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5로 간 거는 에너지를 만들고, 거기에 못 간 게 이제 238로 가서 플루토늄이라는 부산물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저자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두냐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를 보면 그렇죠.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의 핵탄두가 10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를 다 소련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만약 그 핵탄두가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지금 뭐 이런 크림반도라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없었겠죠. 쉽게. 소형 원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다면 유사시에 혹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쉽게 공격하기가 힘들겠죠. 한마디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대만, 그리고 호주까지 이런 소형 원전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기업들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테라파워입니다. 테라파워는 비상장인데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걸로 유명하죠. 제가 아까 감속제로 나트륨을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테라파워가 바로 이 감속제로 나트륨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투자할 방법이 없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소형 원자로 회사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 티커 자체가 SMR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이 말했던 철강 용기에 원전을 내재화하는 것, 그리고 유사시에 열을 식혀줄 수조, 또 자연대류 방식으로 열을 식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전기 팬을 돌려서 바람을 발생시켜서 열을 식혔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대류가 일어나도록, 그 안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서 열이 순환하도록 해서 열을 식히는 방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위험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역시 수소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이 원자재로 우라늄을 쓰니까 우라늄 생산하는 업체 중에는 캐나다의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철강 용기로 둘러싸거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고온이나 고압에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수 철강이 필요한데 그런 열을 견디는 특수학을 만드는 회사로는 니폰 야킨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소재와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서 각광받을 산업, 배터리.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고령화되고 저출산 그리고 은퇴 인구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어 있죠. 근데 또 반대편에는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을 자꾸 미국에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 일자리는 자꾸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 이제 로봇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산을 해줄 로봇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로봇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용량과 충전 속도죠. 이 용량과 충전 속도를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도 그렇고 둘 다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니켈이라는 기술입니다.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 니켈 비중을 올려서 좀 더 효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니켈 비중이 현재는 88% 정도 되는데 이거를 9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연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흑연 대신 실리콘을 사용하자는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은 부피 변화가 커서 부피가 커지면은 잘못하면 이 배터리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데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얇게 갈아서 나노 단위로 쪼개서 이거를 탄소 나노 튜브에 싸서 배터리 표면에 바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기술을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데 지금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애플이 실리콘 음극재 어떤 차세대 배터리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자체가 또 의미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원래 배터리 회사가 아닌데 배터리를 직접 설계를 하려고 하죠.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직접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실리콘 음극재가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은 용량이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플은 삼성 휴대폰에 비해서 삼성 스마트폰에 비해서 전기를 5배나 더 먹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이 지금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 비전 프로 그 VR기기 같은 것도 나중에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배터리 엄청나게 먹을 텐데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심할 텐데 그럴 때 이제 활약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 그걸 애플 혼자 성공을 해버리면은 삼성은 또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도 배터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스마트폰 업체도 직접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그렇죠. 테슬라도 직접 설계를 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차별점을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는 본인들이 하고 테슬라나 애플, 삼성 같은 데서 설계는 본인들이 하고 이제 외주로 LG 엔솔이라든지 CATL 이런 회사에 생산만 맡기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도권 자체가 생산 업체에서 설계하는 직접 배터리를 사용하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가 압력이라든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진도 낮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혼자 잘하기 때문에 다 TSMC에 맡기려고 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설계는 다 하는데 이걸 생산해줄 사람이 부족해서 어떤 그런 회사들의 마진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LG 엔솔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도체만큼 이 배터리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하네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LFP와 NCM 사이에서는 저자는 LFP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LFP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고 중국에서 주로 만드는 배터리죠. 그리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고 주로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입니다.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주행거리는 짧지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폭발하는 것이 제일 큰 위험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게 제일 큰 위험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좀 짧더라도 이 LFP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는 또 주행거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전쟁에서는 LFP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또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 필요한 게 이 나노 기술이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실리콘 음극재를 얘기하면서 이 실리콘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어떤 용해제 잘 섞어서 배터리에 펴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잘게 쪼개는 기술이 나노 기술입니다. 물질을 원자 단위로 잘라 가공하는 기술이죠. 이 나노 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신약 분야 모두 사용이 되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 부분에서 나노 기술을 하는 기업은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온투 이노베이션, 인테그리소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신약 분야에는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그리고 엘라엘람, 그리고 파마슈티컬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나노 업체로는 나노 디멘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3D 프린터에 이제 나노 소재를 적층해서 전자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배터리 소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 엘버말 그리고 SQM 같은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리콘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용해제에 섞어서 사용한다고 했죠. 이제 나노 파우더를 잘 섞이게 하는, 액체에 잘 섞이게 하는 용해제나 소모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바스퍼나 솔베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소재와 에너지의 변화로 각광받을 산업, 그 마지막은 네 번째는 반도체입니다.